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요즘 이제 그 부정선거 논란으로, 사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이런 게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뭔가, 부정선거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통계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증거가 없죠. 심증만 있습니다. 13%, 11%에서 13% 정도 표가 더 많이 나온 게 일률적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정선거 없었다는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냐. 예전에도 그런 음모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밝혀진 게 없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서로가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평행선을 걸 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뭉터기 표가 또 나왔던 이제 투표를 안 한 사람의 표가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물증이라 그러죠. 물증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논란은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 토론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방송 수준이, 그리고 또 토론의 수준, 또 전문가들의 수준, 이게 참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사전투표에서 그게 관외 사전투표건 관내 사전투표건 간에 지금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또는 득표율이 야당인 미래통합당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저히 높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현재로 나와 있는. 그냥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 표가 훨씬 더 사전투표에서 많이 나오느냐? 이 원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대거 많이 나가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표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여당의 표가 더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또 다른 또 다른 가능성은 당은 미래통합당, 야당을 찍었는데 후보 후보들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훨씬 나아서 당은 야당을 찍었지만은 인물은 또는 후보는
여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근데 두 번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두 번째 주장부터 제가 반박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사전투표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전투표에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 교차해서 여당의 후보를 찍었을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일어납니다. 그 반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당의 후보를 찍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여당이 싫어서 당은 내가 미래통합당을 찍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차투표라고 합니다. 교차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번 총선의 여론조사 그 표를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교차투표의 가능성이 여당에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후보로 찍는 확률은 약 3% 정도요. 그 다음에 야당 지지자가 여당 후보를 찍을 확률이 약 5%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천이 시원찮았던 이야기, 그죠? 야당의 공천이. 그래서 당은 야당을 찍었는데 당이 공천은 후보가 후져서 교차투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가 야당 후보를 찍고 야당 지지자가 여당 후보를 찍을 그 차이가, 확률의 차이가 2%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다 합쳐서 사전투표라고 보면 그 사전투표의 그 큰 격차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유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사전투표가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 현상, 이 결과물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선거일날 또는 선거 닷새 전이죠. 사전투표가 금요일날 토요일에 있었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본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에서 많이 나갔다. 여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엄청나게 높은 득표를 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설명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게 과연 설명이 되냐, 그렇게. 만약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부산에서 이런 것을, 그게 사전투표에 많은 높은 비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하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부산 남구 을입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와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가 붙었던 지역입니다.
왜 여기에서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갔다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 지역에서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남구을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니까 보궐선거가 시의원 보궐선거가 한 번 더 이제 한 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표용지를 석 장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비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요.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또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지역은 또 한 지역은 사갑입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붙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갑에는 시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이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보궐선거는 이제 시의원이라 그러더라도 국회의원 지역구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리로 쓸 수 있는 통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나갔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전투표에 나갔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계적으로 확률로 그렇게 많이 나갔을, 예를 들자면 16%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득표율 수의 차이가 16% 정도 났을 것 같다. 또는 그만큼 더 많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거는 남구을 지역구 통계입니다. 자, 이 남구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가 41,005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39,575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1,430표입니다. 1,400표 정도 됩니다. 요거를 득표율로 퍼센트로 따지면 그 퍼센트 차이는 1.74%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당일 투표는 어땠었냐? 당일 투표. 네. 당일 투표를 보면 오히려 이현주 후보가 3,907표를 더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박재호 후보보다 7.86%의 득표를 더한 겁니다. 7.86%가 마이너스 1.74%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차이는 거의 9%에 가깝습니다. 9.5% 정도 됩니다. 9.5%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뒤집어졌냐 보니까 사전투표 그 밑에 보면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무려 5,242표를 더 얻었습니다. 5,242표입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보다 16.42%를 더 얻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막판에 관외 사전투표 뚜껑이 열리고 사전투표 뚜껑이 열렸을 때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관외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박지원 후보가 높은 지지도를 받은 게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투표의 가능성은 거기서 움직이는 것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럼 2%를 여기서 빼더라도 14%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14%의 표차가 생겼는데 이 표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저쪽 주장은. 근데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렇게 많은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서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선호라는 사람이었고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김광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합계 보시죠. 첫 번째. 김광명 미래통합당 후보가 야당 후보입니다. 야당 후보가 무려 5,370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0.2% 정도 납니다. 10.2% 정도 납니다. 자, 다시 앞에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얼마를 뒤집어졌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재원, 이현주 여기서 얼마나 뒤집어졌습니까? 두 개 합하면 9.6%입니다. 9.6%의 표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 차이가 9.6%가 납니다. 자, 밑에 보시죠. 10.2%죠. 시의원 선거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당일 투표하고 차이가 10.2%란 제가 하고 10.2%와 9.5%는 아주 큰 차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원 선거 근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남구의 남구 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 동은 용호 1, 2, 3, 4동 그리고 대연 1동과 대연 3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연 1동, 2동은 빼고 용호동만 시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용호동의 데이터입니다. 시의원 선거의 데이터는 자 보시죠. 사전투표 합계 사전투표 합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67%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3.67% 더 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전투표에서는 3.67% 여당 후보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후보가 3.67%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6.42%의 16.42%의 그러니까 여당 후보 지지자들이 또는 여당 지지자들이 더 투표에 참여했다는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뭡니까?
3.67%네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지역구에 똑같이 당일 투표용지를 받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뭡니까? 모순되죠. 3.67% 정도 더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대연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의원 선거를 보면 3.67% 정도만 여당 지지자들이 더 사전투표에 참여한 거로 나오니까. 자, 대연 3동하고 대연 1동에 사전투표, 그래, 여기는 1동과 3동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 시의원 선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의원 선거 대신에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연 1동 관내 사전투표, 대연 3동 관내 사전투표, 이게 관내 통계는 뭉뚱그려 있어서 이게 두 개 나눠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비례투표에서 요게 지금 그 선관위의 자료에 나와서 보니까, 자, 밑에 보시죠. 대연 1동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살짝 앞섰습니다. 대연 3동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또 한 300표 정도 살짝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합해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살짝 더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3, 4%, 뭐 4, 5% 정도 될까요, 이게? 자, 그러면 비례대표에서도 많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비례에서도 한 3, 4%, 4, 5% 정도 더 여당 지지자들이 그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또 시의원 선거에서도 그 자료도 보면 3에서 3.67% 정도니까 한 4% 정도 되겠네요.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비례에 나온 여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4% 더 높은 거와 시의원 선거에서 3.67%가 더 높게 나온 거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합계가 국회의원 후보에서는 16.42%가 나오는데 이거와 모순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다 비례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여당 지지자들이 4% 정도 더 앞선다고 보여지는데,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표는, 사전투표의 합계표는 무려 16.42%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남구 전체의 비례대표, 아까는 이제 대연 1동, 3동만 받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그런데 남구 전체 관내 사전투표를 보더라도 남구 전체 1-3으로 안 나눠진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면 미래한국당이 4,696표,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4,788표입니다. 그러니까 남구 전체의 비례대표 그 표수를 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100표 정도 차이 나니까 40분의 1이죠. 40분의 1이니까 2.5% 정도.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재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보다 사전투표에서 16.42%가 이겼다고 나오는데, 이건 통계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을 보면 2%에서 많아야 4% 정도 더 여당 지지자들이 참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맥시멈 4%를 잡더라도 이 16.42%하고 빼면 약 12.42%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교차투표에서 2% 정도를 저쪽을 더 찍어줬다 하더라도, 저쪽이라는 것은 이제 여당입니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10% 이상은 사전투표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지역이 부산에 또 있습니다. 여기 사갑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입니다. 네, 사갑의 선거 결과 분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을과 사갑의 거기에서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확률에 대해서 바로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